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 오늘 들으셨죠? 네, 변호인도 아닌데 이제 변호인 비슷한 역할을 예, 하는 그렇죠. 분이 예. 한 분 있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인데 윤석열 피의자의 이제 40년 직이라고 이제 네.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측을 대변을 해서 본인이 내외신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예.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기자회견 자체가 대표성이 있는 기자회견인가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요. 예. 뭐 왜냐하면 이분은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피의자의 이제 정식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예. 아니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사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이제 피심판인 윤석열의 이제 대리인도 아니고 그러면 지위가 뭘까? 뭐 예.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친한 사이겠죠, 그냥. 네, 그냥 친구인 건데 그러면 예.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예. 있는 자리인가? 예.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는 오늘 그 현장에서도 자기가 그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하지만 예. 어쨌든 오늘 강조한 거는 이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굉장히 당당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했고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뭐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반박하는 예.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런 논리는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피의자도 12일에 대국민 담화를 할 때 거의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이 안 돼서 그런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를테면 내란이라고 공개 선언을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나 예. 내란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두환도 저 내란합니다라고 하면서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은 뭐 기자회견을 했느냐, 혹은 뭐 내외신한테 밝혔느냐, 뭐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했느냐 그런 여부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 이제 형법 91조에 있는 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느냐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석동현 변호사가 한 얘기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해명이었다. 내란을 예고했다는 말이 계엄 선포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형용 모순인 건데 네. 어떤 내란 행위자도 제가 내란합니다라고 이제 선언하지는 않는다는 예. 점에서 그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느냐 아니냐, 그렇죠. 위헌적이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선언 자체의 성격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목격했던 국회 본회의장에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 예. 그 자체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 윤석열 피의자도 예. 혹은 윤석열 피의자를 옹호하는 정치인이나 뭐 석동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변호인에 가까운 변호사 예.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날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해서 무장한 채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그 장면에 대해서는 예. 윤석열 피의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 작가 말씀하신 예. 그거는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다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줄줄이 별단 장군들이요. 예. 직접 전화를 받고 끌어내란 명령 들었다고 무수히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법리 다툼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할 때 비화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명령을 받은 이제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제 증언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지 않느냐. 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 법리 다툼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예. 이제 우리가 목격했었던 그 장면들을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허망해 보이는 뭐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했었던 거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예. 그거는 뭐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내란이 아니죠. 이제 예. 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결된 거를 따른 것뿐이지 본인이 내란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닙니다. 내가 2시간 만에 나 안 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고 나서도 법령에 따르면 이제 즉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즉시 예. 해제하지 않고 그것도 몇 서너 시간 시간을 버텼죠? 예. 끌었거든요. 뭐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 재판에 가서 따지시면 될 부분이다. 예. 오늘 했었던 내용들은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기존의 윤석열 피의자의 이제 지지층들, 네. 소위 이제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대체 현실을 구축하고 일종의 농성장에 돌입한 자기 편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좀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극단적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계속 보면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의 내용이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예.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라든지 예. 법률가인 대통령이 체포라는 얘기를 왜 하겠느냐 하면 어디다 데려다 놓겠느냐 예.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원래 갖고 있었는데 예. 대통령이 그걸 깨뜨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데려다 놓겠느냐라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죠? 구체적인 예. 진술들이 검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준비를 했었던 군 지휘관들이 뭐 비원 벙커 같은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지지층에 호소를 할 게 아니라 검찰 같은 수사기관 혹은 뭐 국수본 같은 수사기관의 명령대로 출석을 해서 소환 요구서가 이미 갔으니까요.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참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군들에게 거의 스토커처럼 전화해서 지금 상황을 물어보고 수개로서 말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러고 표결을 못하게 하라고 그 증언들이 그렇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다 들은 그 증언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해요. 이게 과연 어떤 법률적인 목적은 아니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 선동의 목적이 예. 더 크지 않느냐.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내전을 획책하고 있는 바라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인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고 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 아마도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었던 소위 통치행위라는 거 예. 그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거의 무한대로 허용하는 거는 박정희 때 만들어졌던 이제 유신헌법에서 찾으시고요. 예. 87년 이래로 우리가 만든 이제 민주공화국 헌법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도 다 통제를 받고 헌법의 어떤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통치행위라고 우기면 그게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통치행위를 강조하는 게 그런 예. 의도인 거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네, 대통령은. 그거는 다 예.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따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걸로 예. 좀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또 주목을 끌던데요. 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했었던 이 폭로가 상당히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북파공작원, 그러니까 HID라고 하는데 북파공작원 특수부대원들을 왜 과천 판교, 경기도 판교 이쪽에 예. 모아놨느냐, 예. 어떤 임무를 주려고 했느냐 이게 계속 좀 관심이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였는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김병주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예. 첫 번째 임무는 선관위의 과장급들 그리고 핵심 실무자들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수방사의 비원 벙커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납치를 해오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까 선관위에 가서 네. 선관위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예.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네. 납치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데리고 오라 해서 무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질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납치해오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예. 손목과 발목을 묶어서 끌고 오라라는 건데 흔히 굉장히 말하는 인질극에서 보는 듯한 모습이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이제 끔찍한 내용인데 예. 이 내용을 이제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그 지시를 받았던 요원들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김명주 의원의 이제 폭로 내용을 보자면 그때 이제 3일 밤 9시쯤에 영관급 장교들 위주로 38명이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조금 있으면 중요한 임무가 떨어진다라는 지시를 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고 예. 비상계엄이 발령되고 난 뒤에 새벽 5시에 선관위로 출발한다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예. 새벽 5시냐면 아침이 밝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다 납치를 해서 끌고 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이제 브리핑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민간 차량이 20대 정도가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각각의 승용차에 이걸 이제 그 엄폐한 상태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군 차량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별도의 승용차를 20대 정도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20대면 이제 8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8명의 요원과 30명 정도의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는 걸 구상하면 딱 그 정도의 숫자를 차량까지 다 세팅을 해서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그리고 비원 벙커에는 격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개 팀에서 한 50개 정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각 방에다가 격리를 한 상태로 뭐 신문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반란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예.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예. 때문에 무사히 끝난 것이지 그 이후에 벌어졌을 일들 지금 이 계획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 끔찍하기 그지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예. 민주당의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오늘 추가로 폭로한 예.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11시 40분 그러니까 오전입니다. 예.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한 오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가 지금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증언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는 그날 새벽에 김용현의 관절을 찾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양모 씨라는 민간인이 또 있었고 예.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정보사령관까지 이 내란 음모에 직접 개입하고 지휘했던 흔적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걸로 예. 따져보면 아마도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거나 혹은 이제 일명 오비라고 불리는 전역하거나 퇴역한 어떤 인물들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운영했었던 흔적이 계속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실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사단에서 이제 밝힌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탱크 같은 어떤 전차를 동원하는 출동 명령은 없었다. 출동 준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에 정보사령부 내에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있었던 그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예. 파주에 그 부대를 두고 있는 제2기갑 여단의 여단장이 와 있었다. 예. 이것까지 지금 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엄 이후를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4일에 계엄이 성공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시민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차를 동원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하려고 미리 준비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접근을 해서 과거에 함께 근무를 한 적이 있었던 이 구 제2기갑 여단장한테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태스크포스 같은 관련 임무를 줄 거니까 정보사의 판교 건물에 가서 대기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교 사무실에 가 있었던 거죠. 정말 끔찍할 뻔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아찔한 상황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이 증언으로 속속 확인되는군요. 네, 93회 여단장이 지금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진급 얘기를 하면서
김용현 장관이 TF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반복을 했었고 그 계엄 당일에도 판교 사무실에 가서 이제 대기를 했었고 그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장관님이 너한테 좀 있으면 명령을 내릴 거다 이런 말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도 진급을 믿기로 해서 임무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엄 상황 이후에 대비해서 나를 묶어두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JTBC 단독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예. 네, 저희가 이제 롯데리아에서 내란 모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내란 모의를 한 이유가 예. 이게 자기의 집 앞이었기 때문인 걸로 이제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주지를 찾아가 봤더니 노상원 씨는 여기서 역술인으로서 또 역술이네요. 아, 점집을 예. 운영해온 걸로 확인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다는 점집을 거죠? 운영했다. 그리고 노 씨가 사주를 봐줬다라고 하는 주변에 설명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이고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어떤 충격적입니다. 이 윤석열 피의자의 주변에는 역술인들이 주요 역할을 명태균 씨도 그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건진. 체포가 된 건진 예. 법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주변에 왜 이렇게 역술인들이 모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인지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과장하면 역술 정권이에요 보면. 예. 그 사실은 주- 예. 뭐 윤석열 그 피의자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자가 있지 왕자를 않습니까? 새기고 예. 토론회에 나왔었던 때부터를 따져 보면 역술로 시작한 정권이 역술로 망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할 만큼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함은 어떤 주요 정책을 역술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 그렇습니다. 뭔들 역술인들의 의견을 안 물어봤겠습니다. 이 정도로 역술인들이 많이 엮여 있는데 잠시 오늘 여기까지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